이전 영상에서 기본적인 클로저 문법을 공부했고, 이제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다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여기에서 UI 얼러트 액션, 그 다음에 타이틀, 옵션 키를 누른 상태로 타이틀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레퍼런스가 표시되거든요. 여기에서 봐도 되는데 이번에는 웹브라우저에서 한번 레퍼런스를 확인해 볼게요. UI alert action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건데 여기에서 애플 디벨로퍼 도큐멘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애플 공식 레퍼런스로 이동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왼쪽에 목록이 표시될 건데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목록이 사라질 거예요. 여기에는 UI Alert Action이라는 클래스의 설명이 있는데 조금 내려가서 토픽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Convenience Init로 시작하는 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생성자라는 건데 지금은 그냥 무언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특별한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도 함수와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 목록만 볼 거예요. 파라미터가 3개죠. 첫 번째 파라미터는 액션에 표시할 타이틀 문자열이고 이렇게 옵셔널 스트링으로 선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문자열을 전달하거나 nil을 전달할 수 있겠죠? 옵셔널 타입이니까. 문법 자체만 보면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면 tvOS인 경우를 빼고 파라미터에 nil을 전달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타이틀 파라미터에 nil을 전달하면 타이틀이 표시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버튼의 역할이 뭔지 파악하기 어렵겠죠. 이거는 당연한 건데 레퍼런스에서 이런 설명을 보기 전에는 여기만 보면, 그러니까 타입만 보면 nil을 보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레퍼런스를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레퍼런스는 설명서고요. 설명서에는 우리가 문법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파라미터는 스타일이고 여기에 있는 이게 타입인데 지금까지 봤던 타입이랑은 조금 다르죠. 이거는 네스티드 타입이라는 건데 타입 안에 또 다른 타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은 넘어갈게요. 이번 시간의 핵심은 마지막 파라미터예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문법을 공부했던 겁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파라미터의 이름은 핸들러, 그리고 여기 전체가 타입이에요. 먼저 여기부터 보면, 괄호 안쪽 부분부터 보면 UI alert action이라는 걸 파라미터로 받고 void를 리턴하는 펑션 타입이에요. void는 값이 없다는 걸 표현하는 특별한 타입이니까 리턴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타입이 괄호로 감싸져 있고 여기에 물음표가 붙어 있으니까 전체는 옵셔널 타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본값이 nil로 되어 있죠. 파라미터로 클로저를 전달하면 이거는 사용되지 않는 거고 파라미터를 전달하지 않으면 이게 nil이 사용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달한 클로저는 언제 호출될까요? 아래쪽에서 설명을 볼게요. 이 부분. 사용자가 액션을 선택했을 때 실행되는 블록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블록은 코드 블록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문장. 블록은 리턴 밸류가 없고 선택한 액션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전달한 클로저는 사용자가 액션 시트에 표시된 버튼을 누를 때 실행돼요. 앞으로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다 보면 클로저 타입의 파라미터를 정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파라미터는 보통 이름이 핸들러 아니면 컴플리션 핸들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버튼을 누르거나 특정 작업이 모두 끝난 다음에 호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런 패턴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예요. 다시 프로젝트로 와서 플러스 액션을 만드는 이 코드를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파라미터가 몇 개죠? 괄호 사이에 있는 게 파라미터니까 여기에서는 2개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3개가 맞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런 코드 블록도 실제로는 파라미터예요. 이 코드는 문법 최적화를 통해서 단순화시킨 코드고요. 문법 최적화는 우리가 이따가 공부할 거고요.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문법 최적화 없이 정식 문법으로 작성해 볼게요. 처음 2개의 파라미터는 이전과 같은 값으로 전달할 거고요. 더하기 스타일은 디폴트. 마지막 핸들러에는 여기에 있는 이 플레이스홀더에 있는 타입이랑 같은 타입의 클로저 표현식을 전달하면 돼요. 일단 브레이스 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은 액션으로 할게요. 이건 파라미터 이름이니까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걸로 해도 돼요. 이 부분. 그 다음에 파라미터 타입. 이거는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선언되어 있는 거랑 같은 타입으로 해야 돼요. UI alert action. 그리고 리턴 타입은 없으니까 void 아니면 빈 괄호로 해야 되겠죠. 닫고 조금 더 크게 볼게요. 리턴 타입 뒤에는 in 키워드를 쓰고 코드는 이전과 똑같이 하면 돼요. 줄바꿈 없이 여기에서 쭉 이어서 써도 되는데 보통은 줄바꿈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할게요. 방금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와 그리고 이 코드는 완전히 똑같은 코드예요. 문법 최적화를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생략했냐? 아니면 정식 문법으로 생략 없이 작성했냐?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2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사실 어떤 걸로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스위프트에서는 필요 없는 건 최대한 생략하는 방식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최적화된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최적화된 코드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정식 문법을 모르면 최적화를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최적화된 코드가 있을 때 이거를 통해서 원래 코드를 유추하지 못하면 코드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게 버그로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 베켐의 유행어처럼 둘 다 공부해야 됩니다. 앞으로 클로저를 파라미터로 받는 코드가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연습할 거예요. 이거는 주석 처리하고요.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아니군요. 위로 올라가서 경고창을 표시하는 코드를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UI alert 액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파라미터를 2개만 전달하고 있죠. 마지막 파라미터가 기본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파라미터가 없는 게 아니고 생략을 한 겁니다. 경고창이나 액션 시트에 있는 버튼은 닫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하거든요. 경고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경고창을 닫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거니까 지금처럼 핸들러를 생략한 거예요.
문법을 공부할수록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늘어나죠. 나머지도 금방 이해하게 될 거니까 계속해서 가볼게요. 챌린지를 하나 해볼 건데 지금은 이렇게 메시지만 파라미터로 받고 있죠. 경고창에 있는 제목을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 있게 show alert 메소드를 수정해 보세요. 그리고 파라미터로 제목을 전달하면 그 제목을 표시하면 되고요. 제목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있는 알림을 기본값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번 챌린지는 파라미터 기본값을 활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자, 메소드에 파라미터를 추가할 건데 지금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 파라미터가. 그러면 메시지 파라미터 앞에 추가해야 될까요? 뒤에 추가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렇게 타이틀 메시지 이런 순서가 익숙하니까 보통은 앞에 추가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본값은 알림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타이틀을 파라미터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보통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앞쪽에 하는 것보다 맨 뒤로 빼는 게 좋아요.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파라미터가 더 많아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을 잘라내서 이렇게 뒤로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갈게요. 여기에서 메소드를 호출할 때 타이틀을 전달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전처럼 알림이라는 제목이 기본값으로 사용될 거예요. 만약에 경고창의 제목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타이틀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이렇게 원하는 타이틀을 전달하면 되겠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지우고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전달한 이 제목이 여기에 표시될 겁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바로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다음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최대한 많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iOS 앱을 만들 때는 클로저를 진짜 밥 먹듯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강의를 공부하시기 전에 이번 강의와 바로 이전에 클로저를 공부했던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해 주세요. 여기에서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다음에 공부할 내용의 난이도가 결정돼요. 많이 이해할수록 다음 내용이 쉬워지니까 꼭 반복해서 공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건 정말 중요해서 그렇겠죠.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는 문법 최적화를 공부한 다음에 코드를 더욱 단순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할게요.